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낙태금지법 사명 후 주지사와 의원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남부 바이블 벨트 중 하나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강력한 낙태금지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언론은 지난 18일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태아심장 박동 및 낙태 방지법에 최종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맥메스터 주지사는 서명 직후에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전역에 수많은 행복한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의사당에서 법안을 지지한 의원, 공무원들과 함께 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빌 할베스 목사의 딸 쇼나 나이퀴스트가 침묵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대형 교회인 윌로크릭 커뮤니티 교회 창립 목사 빌 할베스의 딸 쇼나 나이퀴스트는 그녀의 아버지가 수십 년간의 성적 부정행위로 고발된 후 침묵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인기 작가이자 사역의 리더인 나이퀴스트는 어제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나는 내 침묵에 대해 사과한다며 정말 죄송하고 나는 슬퍼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계속 슬퍼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기독교 예언가들은 여전히 트럼프의 복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은사주의 지도자들은 올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18일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오순절 교단의 조니 엘로우 목사를 비롯해 테니스주의 글로벌 비전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 그렉 로크, 예언사역자 캣 커 등의 많은 목회자가 트럼프의 대통령직 복귀를 예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50만 명에 대한 추모 연설에서 암울하고 가슴 아픈 이정표라고 참담함을 표했습니다. 그는 50만 71명이 죽었다며 지난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을 합한 수보다도 더 많은 미국인이 1년 만에 팬데믹으로 사망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 팬데믹 이래 현재까지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현재 2,882만 6,300여 명에 달합니다. 백악관은 모든 연방기관에 닷새 동안의 사망자를 위한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 처리를 위해 하원 예산위원회가 이 법안을 19대 1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규칙위원회를 거쳐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며 이번 주말 가결이 예상됩니다. 이후 상원 표결 절차가 남아있는데 민주당은 예산 조정권을 행사해 통상 필요한 60명이 아닌 과반 지지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의 신청 조건을 변경해 내일부터 2주 동안 직원 20인 미만의 스몰 비즈니스에만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로 직원 20인 미만의 식당이나 혼자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내일부터 2주간은 우선적으로 PPP 수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미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여객기가 또다시 엔진 이상으로 비상 착륙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델타 항공의 보잉 757 여객기가 어제 애틀란타를 이륙해 시애틀로 향하던 중 엔진 한쪽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켜져 솔트 레이크시티 공항으로 기술을 돌려 긴급 착륙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취역한 지 16년 된 757 기종으로 지난 20일 덴버에서 비행 중 엔진 고장을 일으킨 보잉 777과 같은 계열인 프렛 앤 위트니사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어제 재판 전 구금자에 대한 현금 보석을 철폐하는 것을 포함해 1년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및 경찰 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일리노이 입법부 블랙커커스가 주도한 재판 전 공정법에 따라 판사는 살인이나 가정에서 구타와 같은 중범죄로 기소된 사람을 구금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법안을 랜드마크 법률이라고 불렸으며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재판 전 구금 시스템을 종료하고 법 집행을 위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형법을 현대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1246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사례와 34명의 추가 사망자를 보고했습니다. 현재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자 117만 5,655명, 누적 사망자 22,50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간 테스트 양성률은 전날 2.7%에서 0.1% 오른 2.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일 일리노이주에서 총 59,748개 백신이 투여됐으며 7일간 평균 1일 접종은 55,499회분입니다. 시카고 쉣 아쿠아리움이 일리노이 주민을 위해 5일간 무료 개장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쿠아리움 측은 방문객들이 유효한 일리노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수용 인원 제한과 코비드-19 예방 조치로 인해 방문객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티켓을 확보해야 하며 마스크와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총기 규제 완화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하울 춘기만 전 법무장관은 지난 21일 연방대법원에 보낸 사안을 통해 총기 규제 완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대법관들이 이를 제지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 호생 노동성이 코로나19 앱 코코아의 개발을 위탁한 IT 기업이 계약 금액의 90% 이상을 사용해 하청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어제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목통이 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논란이 된 코코아가 하청의 재하청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3~40도대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41도, 밤 최저 35도. 수요일인 내일은 다소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일부 맑은 지역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40도, 밤 최저 기온 22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